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일한 이제 한 달 된 직원이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진술서를 접수를 이제 하러 가는 날이고, 사실 그 한 달 정도 일한 직원이 사실 그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주말에 카톡으로 이제 또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해하니 네가 그만두던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일을 회사 다니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불편하시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근데 그날 저녁에 11시 반에 전화가 그러니까 카톡이 와 있더라고. 자고 일어날 때 다음날 봤더니 카톡이 와 있어가지고 다시 다니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했더니, 이 친구가 그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두 개 휴무가 있었는데, 그 휴무에 대한 금액을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나 줄 수가 없다, 네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걸 내가 왜 주냐 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안 줬거든요. 안 줬더니 이제 부당해고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진술서를 쓰러 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 일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저랑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잘 맞춰서 해봐라, 이제 근무 시간 끝나는 시간 때문에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7시 반 출근에 4시 반 퇴근인데, 늦는 날도 있고 뭐 빨리 끝나는 날도 있다, 그렇게 이제 면접 볼 때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뭐 구지는 충분히 했었던 것 같고, 근데도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한테는 6시 반에 투잡을 한다, 다른 일을 또 하고 있다, 투잡을 하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일을 좀 소홀히 해야 된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근데 다른 직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8시 반이더라고, 또 그 야간에 일하는 일이. 또 거짓말을 한번 했고, 근데 두 번째는 고용계약서 사인을 계속 거부를 하더라고. 고용계약서 사인을 일단 계속 거부한 상태였고, 뭔가를 계속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의심스럽긴 했었어요. 근데 세 번째 마지막 결정타, 그러니까 뭐 직원들하고 불화는 뭐 계속 있었고, 왜냐면 끝나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여자 직원 2인 1조로 일을 하는데, 여자 직원한테 뭐 정말 장문의 카톡, A4지로 제가 그거 노동위원회 지금 진술서 준비를 했는데 3장 정도 되는 분량의 카톡을 보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4시 반에 안 끝내면 안 된다, 이거더라고. 심지어 5월 말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친구랑 같이 일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직원하고 이제 마지막 납품처를 갔어요. 그게 3시 50분. 자기 계산할 때 3시 50분에 물건을 내리고 정리하고 사무실 복귀해서 차량 반납하고 집에 가면 4시 반보다 늦으니, 자기는 물건만 내려놓고 가겠다, 그리고 여직원이 다른 차를 정리를 하고 다른 차를 타고 와라. 물론 그 여직원이 이제 선임 직원이었고, 경력도 저희 회사에서 일한 지 한 2, 3년 정도 돼서 팀장급이거든요. 일도 잘하시고. 그래서 물건만 내려놓고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서 그 여직원을 픽업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직원들도 황당하다고 저한테 따로 먼저 연락을 줬고, 그래서 그 직원 들어온 다음에 이제 면담을 했죠. 면담을 했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근무 시간이 늦어지고 지연이 되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여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이 업종에서 일을 해본 친구가 아니에요. 거의 신입사원급에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다른 일, 뭐 알바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면접 볼 때. 근데 어쨌든 저희 업종에서는 경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네가 경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좀 빨리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자기는 이제 납득이 안 간대요. 자기는 열심히 했고 빨리빨리 했는데 계속 지연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뭐 저도 그걸 설득을 시키려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결국엔 안 되더라고.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일을 못한다 라는 식의 계속 그 변명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퇴근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보내줬고, 결론을 못 내고 보내줬고, 주말에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진 그 퇴사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이제 번복을 한 거죠. 근데 그 노동위원회 그 이제 서류가 접수됐고 그 조사관이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너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게 토요일 날 전화 통화로 하고 번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서면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그게 황당해가지고 오늘 일단 그 진술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직접 가져가서 좀 상담 좀 해보려고, 그 조사관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소송 관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는지.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한 걸로는 이게 7월 말에 이제 그 위원회가 열리는데 7월 말에 열리는데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지게 되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게 되면 한 55일, 그 사건 발생일로부터 접수일로부터 55일 정도 되니까 그거에 따른 일할 계산에서 급여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 급여를 지불 안 하면 2~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황당하더라고. 근데 조사관 말씀은 자기는 이게 제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한대요. 판단을. 아니 근데 좀 황당한 거예요. 조사관이 말씀하시기를 수천 번 이런 일을 했고 5년 이상 이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동안 하셨던 경험이나 판례라고 해야 되나? 경험이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이런 거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화해가 결국엔 다 돈이에요. 중재가 다 돈이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친구한테 그 돈을 주기가 너무 싫거든요. 왜냐면 제가 잘못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직원이 잘못을 해서 제가 피해를 본 피해자인데 그 직원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이런 일이, 저 자영업 10년 했거든요. 10년 하면서 이런 부당해고라고 이거 찍혀서 나오는 걸 내가 처음 받아봤는데, 이런 서류나 이런 문제 제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좀 황당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서 오늘 가서 얘기를 들어볼 건데,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를 하셨는지,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너무 좀 궁금하거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접수하고 상담 한번 해보고 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계속, 제 상식선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한 게 과연 제가 손해본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돈을 줘야 된다라는 상황? 저는 이거 납득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 겪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일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녀와서 또 영상 하나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라스 화이팅! 자영업자 화이팅!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자, 방금 또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고 그냥 다 우울한 얘기입니다. 우울한 얘기. 제 입장에서 우울한 얘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진술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저 부당해고 신청한 친구한테 다시 이제 또 연락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재를 한번 할 것이고, 거기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제가 또 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의 신청? 또 한 번의 진술 기회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고, 일단은 그냥 저의 하소연이죠. 하소연. 제가 이게 자영업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직 권고, 해고, 예고, 통보. 이게 말이 다 틀리긴 한데, 그거였어요. 사직은 뭐냐면, 그만둬 줄 수 있겠니? 라고 의향을 물어보는 거고, 해고는 너 그만두어.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주말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서면으로 그 친구한테 전달이 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가장 포인트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3개월 시점으로 해서 3개월, 이거는 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3개월 뭐 지난 직원들은 해고 예고 통보를 하고 한 달간의 구인구직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거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제 한 달 미만 직원이 조금, 저도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그만둔 직원이, 물론 뭐 술 먹고 안 나오고 연락 두절되고 뭐 문자로 와가지고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직원들은 많이 봤어요. 솔직히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한 달 다니고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뭐 이런 직원은 이제 처음이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이게 해고가 한 달이든 뭐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이 친구가 문제가 됐다라는 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건건이 그거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직원들하고 잘 지내? 아니면 뭐 일을 잘 못해? 경고, 뭐 지각을 해? 아니면 빨리 조기 퇴근을 해? 이런 거 있으면 서면으로 다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법적 조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피해를 안 본다, 뭐 고발을 못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요즘 요즘 친구들이 그렇대요. 부당해고로 신고를 또 하고, 또 노동부에 또 신고를 해서, 보통 이렇게 저처럼 약간 뭐 해고 통보를 안 했다, 서면으로 안 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두 군데 양쪽으로 다 걸어가지고 최소 합의금으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선 피해죠.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피해를 안 보시려면 그렇게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좀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그래도 뭐 일어난 일이니까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뻘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 접수하고 우울한 자라스였습니다.